자, 이제 세 번째 권리 보겠습니다. 103페이지고요. 자, 양괄호 3번 밑에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을 파는 건데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죠. 지상권 계약은 끝났던 겁니다. 자, 계약은 끝났는데 지상물이 멸실했어요, 현존하고 있어요? 현존하고 있죠.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지상권자니까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건물이 설정자 거예요, 지상권자 거예요? 지상권자 거죠. 그죠? 건물이 누구 거? 지상권자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계약이 끝났거든요. 기간 안 정했으면, 기간 안 정했다라고 한다면 몇 년짜리 지상권이었죠? 네? 별 말 없었죠? 별 말 없으면 경고한 건물이죠. 그죠? 그럼 몇 년짜리 지상권? 30년짜리 지상권이었죠. 30년짜리 지상권이었는데 이게 다 만료가 된 거예요. 결국 만료가 됐으니까 이제 토지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건물이 튼튼하게 현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이 아까우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계약의 갱신 청구. 갱신 청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갱신 청구는 갑이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연달아서 지상물 매수 청구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청구권은 거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갱신 청구 1차로 먼저 하시고 갱신 청구가 거절되면 2차로 매수 청구권 행사 들어가는 겁니다. 자, 1항 먼저 보시면요. 지상권이 소멸했습니다. 지상권이 왜 소멸했죠? 예, 맞아요. 기간이 만료됐거든요. 종료됐죠, 그죠?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다. 아직 건물이 튼튼하게 남아있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갱신 청구를 먼저 들어갑니다. 2항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설정자가 갱신 청구를 거절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연달아서 매수 청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D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단락에 보시면 행사 나와 있습니다. 자, 기획부터 확인합니다. 행사 방법. 1차적으로는 갱신 청구. 2차적으로 매수 청구. 니은입니다. 행사 제한이 걸리네요. 아니, 왜 행사가 제한되냐? 지상권자가. 지료 안 냈죠? 몇 년치 연체했어요? 2년치 연체했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이러면 쫓겨납니다. 그럼 쫓겨나면은 나가셔야죠. 지료를 연체하니까 갑이 나가라고 소멸 청구했죠? 근데 을이 하지만 매수 청구,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셔야 됩니다. 권리 행사 못해요. 성질로 내려갑니다. 형성권. 자, 기억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시가 상당액을 대금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고, 특약으로 배제 못하죠. 강행규정이라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자, 네 번째 권리입니다. 지료 증감 청구인데 지료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감액을 청구하는 게 지료 증감 청구예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이거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일방적 권리 행사로 효력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의무로 내려갑니다. 첫째, 지상권자는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료가 요소는 아니에요. 지료 약정 없어도 지상권 성립 가능하죠? 요소가 아니라고요. 근데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지료 약정했을 수도 있죠? 주로 하겠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료 얼마로 할까요? 지료. 자, 지료를 뭐 한 2천만 원 합시다. 2천만 원. 그죠? 1년에 2천. 이런 식으로 지료와 관련해 가지고 약정을 하셨다고요. 약정을 하였다. 근데요, 약정은 했는데 이 지료 1년 2천만 원을
등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권자 을은 지료 2천만 원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네? 내야 돼, 안 내도 돼? 내야 되죠. 그죠? 내야 되죠. 왜 내야 돼요? 약정 했잖아요. 그죠? 등기 안 됐으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아니, 약속했으니까 지료 내야죠.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료를 지급하실 의무가 당연히 있으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을이 갖고 있던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거든요. 병한테 지상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갑은 지료 약정을 병하고 했던 건 아니죠. 을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인 거예요. 제3자. 그럼 이때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신입이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갑이 야, 네 선배가 1년 2천만 원씩 지료 냈으니까 너도 2천만 원 내라고 지료 달라고 청구.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돼요. 제3자한테까지 지료의 효력을 주장하고 싶죠? 그러면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만 했죠. 약속만 한 거는 채권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효력이요? 채권적 효력. 우리끼리 효력이 있어요.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요. 계약자들이요. 이들. 갑과 을 우리끼리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등기를 만약에 하셨으면, 자, 등기까지 했다, 이거를. 그럼 이거는요, 뭐라고 하냐면, 물권적 효력이 있다 그래요. 채권적 효력을 넘어서가지고, 물권적 효력이 있다. 그럼 이렇게 물권적 효력이 있으면, 그러면 지상권이 병한테 넘어갔죠? 그때 제3자한테도 지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등기돼 있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서요. 등기가 된 경우는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제3자한테 주장 못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지료 지급 연체입니다. 287조에서는 2년을 확인하셔야 되죠. 2년분 연체하시면 소멸 청구당하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 자, 그리고 그 지상권을 객체로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렇게. 그럼 저당권자가 지금 지상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갑이요. 지상권자가 2년을 연체하니까 지료 2년치를 연체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너 왜 연체하냐? 나가라고 소멸 청구하잖아요. 그럼 지상권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죠? 즉시 없어져요. 즉시. 뭐 하면요? 소멸 청구하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말소 등기 해야 돼? 말소 등기 안 해도 돼? 말소 등기 안 해도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쵸?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지금 왜 특수하냐면 그 지상권에 뭐가 딸려 있어요? 저당권 딸려 있죠.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2년치가 연체돼 가지고 지상권이 바로 없어지면서 병의 저당권도 없어지면 병은 억울해요. 내가 연체한 건 아니거든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법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 경우 소멸 청구를 한다면 그 내용을 뭐 해주라고? 통지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밑에 나오는 288조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이 말 자체가 지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저당권자가 뭐 건물을 담보 잡고 있었거나 수목을 담보 잡고 있었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전조의 청구,
여기서 말하는 전조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287조 말하는 거죠. 바로 위에 있는 그 전조의 청구. 2년치를 연체해가지고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거, 그 청구 말하는 거죠. 이 청구는 저당권자한테 통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통지하고 나서 즉시 효력이 생기면 안 되죠. 왜 통지를 해주느냐? 저당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통지하고 나서 즉시 효력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즉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당 기간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갑이 2년치 연체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상권자한테 소멸 청구를 한 거죠. 그럼 지상권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게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 후라는 거죠. 그럼 저당권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병이 살아남으려면? 을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을한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빨리 지료 내라고, 이 바보야. 지료 내라고. 그랬더니 을이 배째라, 나 돈 없다. 그러면은 병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갑한테 줘야죠, 이렇게 지료를. 그죠? 선생님 저를 봐서라도 제가 지료 드릴 테니까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되니까 상당 기간입니다. 자, 기획부터 보겠습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는 거 있죠?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 따라서 말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니은 내려갑니다. 연체는 꼭 연속 2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연체분이 2년 치면 되는 거예요. 2년 치 연체가 되면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디귿 내려갑니다.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봤던 거죠, 이거. 별 2개. 지료지급 연체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럼 합산해가지고 연체액 주장하는 거 돼야 안 돼요? 합산 주장 안 되죠? 자, 지상권자 을이 갑이 소유자일 당시에 1년치를 연체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연체를 이어가던 중 소유자가 바뀐 거죠, 지금. 자,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어요. 양수인. 그러고 나서 1년치 더 연체가 됐을 때 병이 갑이 주인이었을 때 연체한 기간과 내가 소유자일 때 연체한 기간을 합산해서 2년 연체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귿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토지 양수인에 대한,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연체했던 기간이 2년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병이 주인 되고 나서 2년치 연체가 이렇게가 됐을 때, 이렇게 그랬을 때 비로소 병은 나가라고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게 지상권자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청구할 수 없죠? 필요비요. 자, 목적물에 대해서 유지, 또 무슨 의무? 수선 의무. 유지 수선 의무. 유지 수선 의무가 설정자한테 있다고요? 지상권자한테 있다고요? 지상권자한테. 유지 수선 의무가 요게 지상권자에게 있어요. 지상권자. 그리고 전세에서는 설정자한테 수선 의무 있어요? 전세권자한테 의무가 있어요? 전세권자에게 의무가 있어요. 지상권자에게, 전세권자에게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얘네들은 무슨 뭐 보일러를 수리하든, 그죠? 뭐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보존을 시키든 그런 것들 할 때, 목적물 유지할 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따라서 설정자 상대로. 주인 상대로. 설정자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 청구 못하는 건 지상권하고 전세권에서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왜 이 두 가지만 말하냐면은 얘네들은 필요비는 청구 못하죠. 근데 유익비는 그렇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 시험에서요. 뭐 예를 들어 뭐 유치권자도 필요비 유익비 청구하고, 그죠? 뭐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청구하고, 임차인도 청구하고, 제3취득자도 청구하고, 환매권자도 청구하고, 많이들 있다고요. 많이들 있는데 그 비용 청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용 청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얘네들 둘이만 뭐를 청구 못해요? 필요비 청구를 못해요. 얘네들 둘이가. 다른 애들은 필요비도 청구하고 유익비도 청구하고 다 청구해요. 근데 누구만?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 얘네들 이 둘만 뭐를 청구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당연히 물어보죠. 얘 둘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요비는 딱 그냥 보일러인 거죠. 보일러를 스스로 수리하시라는 거죠. 스스로. 자, 청구 못하는 건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자, 이제 특수지상권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특수지상권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01번에 구분지상권. 쩔이고요. 한 장 넘기세요. 02번 분묘기지권. 그리고 03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별 2개. 이 좀 중요도가 있습니다. 얘는요. 자, 일단 먼저 구분지상권인데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통상 지상권이라고 하면 토지가 있을 때,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토지의 요기를 빌려 쓰는 게 지상권입니다. 주로. 근데 구분지상권이라는 건요. 여기 말고 여기 공중공간. 그죠? 아니면은 여기 지하공간 요런 데. 이런 데를 빌리고 싶죠? 그때는 그냥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을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가 갑건데 갑소유 토지에 을이 이미 지상권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을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사를요. 지상권자로. 근데 여기서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그죠? 구분지상권 좀 설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구분지상권 좀요. 구분지상권이요. 왜냐면 이제 위에 선이 지나다녀야 돼요. 선이. 위에 여기 선이 이렇게 전기선이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공중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병이 구분지상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한전이었던 거죠. 한전. 그럼 이미 을이 농사 짓고 있는 데다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하고 병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까? 네. 공존할 수 있죠. 그죠? 밑에서 농사 짓고 위에서는 전기줄 댕기고 그렇게가 가능하죠. 다만 가능은 한데 이때 을이 동의해줘야 돼요. 을이 뭐 해줘야 돼요? 동의해줘야 돼요. 을이 동의해주면 그러면 구분지상권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공중이나 지하를 쓰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밑에 조문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1항에서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가지고 건물, 공작물 소유. 자, 건물 동그라미, 건물, 그 다음에 공작물 동그라미. 걷다 쓰세요. 수목 X. 건물하고 공작물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고요? 수목은 안 돼. 구분지상권은요. 수목 소유 목적은 no, 안 됩니다. 수목 X. 수목이 빠져 있어요.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 사용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2항 내려갑니다. 1항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둘째 줄에 그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승낙을 해주시면 구분지상권자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 정도가 답니다. 페이지 넘기세요. 구분지상권은 별 중요도가 없어요. 쩔입니다. 쩔이. 자, 특성에서 지금 양괄호 2번 특성에서 수목 소유라고 돼 있죠. 이거 안 된다는 것만. 요것만 좀 확인합니다. 수목은 안 된다. 구분지상권은요. 다음 내려갑니다.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 소유 목적이죠. 분묘. 분묘기지권은 주로 임야겠죠. 임야. 그죠? 이렇게 임야가 있고 여기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갑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누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무덤 설치하고 제사 지내죠. 을인 거죠. 을. 그럼 을 같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자라면 얘가 분묘기지권자. 땅을 소유해요. 분묘를 소유해요. 분묘를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땅은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유사해. 분묘기지권 지상권 유사해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특성 보세요. 특성. 첫 번째 기역. 지상권과 유사해요. 왜 지상권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을 빌리는 거라서 그래요. 남의 땅 빌려 쓰는 거라서. 뭐랑 비슷하다? 지상권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자가 하는 점유는 당연히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죠. 왜냐면 소유 의사 있어요.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니까 타주점유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니은입니다. 관습법에서만 존재할 뿐 민법에 규정된 건 없어요. 등기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어디서만 존재할 뿐? 관습법에서만 존재하고 있어요. 분묘기지권을 등기해요? 등기 못해요? 등기를 못해요. 등기를 못해요. 내려갑니다. 공시방법은 봉분이에요. 봉분. 여기 봉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공시방법이에요. 뽕긋뽕긋 솟아나 있죠. 이게 공시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분이 없으면 이 봉분이 없으면은 공시가 된 거, 공시가 안 된 거. 공시 안 된 거예요. 봉분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평장, 암장 이런 걸로는 분묘기지권이 안 된다는 거죠. 평장, 암장으로는 안 된다. 자, 내려갑니다. 취득 방법 첫 번째는 승낙 받아서 하는 거죠.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죠. 당연한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양도형인데요. 자기 땅에서 분묘를 갖고 있었어요. 자, 지금 남의 땅에서 갖고 있었어요? 자기 땅에서 갖고 있었어요? 자기 땅에 분묘를 갖고 있었어요. 갑이 이렇게. 그럼 땅도 갑거 분묘도 갑거죠.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팔아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토지 위에 분묘가 있거든요. 이 분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묘 이장 특약, 분묘를 이장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약 없었습니다. 그런 특약 없었어요. 이장 특약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자 을은 이 분묘의 소유를 인정해준다는 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인정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가 되는 거죠. 그럼 갑은 계속 분묘를 소유해도 돼야 안 돼? 소유해도 돼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면서 갑은 계속해서 분묘를 소유하고 땅에 대해서는 뭐를 취득한다? 분묘기지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 취득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장 특약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시효로 취득하는 거 나와 있죠? 이거는 현재는 폐지가 된 거죠. 폐지. 현재는 폐지. 왜냐하면 지금 밑에 니은에 장사법 시행됐죠? 2001년도입니다. 자그마치.
이 날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요 이후로는 2001년도 1월 13일 이후로 설치되었던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은 최근에 판례가 입장 바꾼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달라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했죠. 그럼 지료 줘야 되죠? 지료 줘야 되죠. 설치한 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지료 줘야 되죠. 설치한 때부터는 볼만하겠네요. 그죠? 예, 30년치 다 내놔라고 하면 그럼 안 되죠.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자, 오른쪽 효력 범위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에까지 넉넉하게 효력 다 미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단락이요. 합장은 안 됩니다. 그게 뭐 단분 형태로든 쌍분 형태로든 합장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합장하면 안 돼요? 온산이 무덤이니까. 온산이 무덤이니까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합장 금지. 내려갑니다. 소멸. 분묘가 멸실됐죠. 분묘 자체가 멸실이 돼버렸죠? 그럼 공시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공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니은처럼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밑에 유골은 멀쩡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죠? 그럼 분묘기지권은 존속입니다. 안 없어져요.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분묘기지권도 포기가 가능합니다. 의사표시 해가지고 분묘기지권 행사 안 할게. 이제 딴 데로 이장할게. 이런 것도 가능하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토지가 있고요. 토지 갑거, 건물 갑거예요. 토지 갑거, 건물 갑거.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팔아요. 자, 갑이 이렇게 토지를 판다. 자, 그럼 여기서 을과의 사이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권이 등기로 을한테 넘어가게 돼요. 근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특약, 건물을 철거합시다라는 취지로의 그런 특약은 없었어요.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데 건물을 부시라는 거예요? 건물 냅둬도 좋다는 거예요? 냅둬도 좋다는 거죠? 건물 소유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갑은 계속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건물 소유하면서 땅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민법에서의 관습법에서 인정해주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갑이 자기 땅에 분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땅만 팔았죠. 근데 분묘 이장 특약은 없었다라는 거는 매수자가 분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이제 분묘를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분묘 기지권 취득하시는 거거든요. 양도 형태로.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갑이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땅을 팔았을 때 철거 특약이 없다는 건 갑의 건물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안 없어지고 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첫 번째 지상권입니다. 맞나요?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왜 지상권이죠? 지상권이라서. 지상권이죠, 그죠? 지상권이다. 자,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역시 그 객체는 건물이다, 객체가 토지다. 객체는 토지입니다. 둘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왜 법률 규정이죠? 예, 맞아요. 법정지상권이라서.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해요.
187조거든요. 셋째, 법정지상권에서는 갑이 지상권자가 됐으니까 남의 땅 써야 되죠? 지료 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선 지료 내야 됩니까? 내야 돼요. 네. 철거 안 당하죠, 건물? 건물 철거 안 당하고 법에서 지상권 인정해줬죠? 그럼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죠? 그럼 지료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료를 내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사람도 감사를 알아야죠, 감사를. 자, 셋째. 지료는 무상원칙, 유상원칙. 유상원칙. 유상이 원칙이에요. 지료 내셔야 돼요. 근데 을이 지료 내지 말래요. 을이 지료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왜 지료 내지 말래요? 천사라서 지료 내지 말라 그러죠. 그럼 안 내도 되죠. 근데 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내는 게. 백방 내라 하겠죠.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개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어요. 처음에는. 이때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찢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찢어진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매매 기타 사유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때 당사자들 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그런 지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철거 특약 있어요? 철거 특약 없어요? 철거 특약 없어야 성립해요. 없어야 성립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특약이 있으면 성립 안 한다는 거죠. 특약으로 배제가 된다는 말, 안 된다는 말? 배제가 된다는 말이죠.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특약으로 배제가 되니까. 내려갑니다. 특성 첫 번째 임의규정 나옵니다. 특약을 통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걸 배제시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법률 규정인 거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니까 그렇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을 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료,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단은 협의를 해서 지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줘요. 협의 안 되면 정해준 그 액수를 내야 되겠죠. 자, 성립요건 내려갑니다. 첫 번째 요건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돼요. 언제 당시에? 처분 당시에. 처분 당시 줄치세요. 처분 당시 줄치세요. 쉽게 말하면 매매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때 그 당시. 둘째,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매매 기타 사유는 매매, 증여, 강제경매, 분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제 특약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건물 철거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철거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임의규정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108페이지에 판례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하고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쪼개놨죠. 자, 판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성립시기 나옵니다. 성립시기. 자, 첫째입니다.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뭘로 달라졌어요? 강제 경매로 달라졌어요. 그러면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었어요. 동일인이었어요. 동일인. 갑. 땅도 갑거, 건물도 갑거. 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어떤 원인으로 땅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건 뭔가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매매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A가 갑한테 돈 안 갚을래? 돈 안 갚을래? 라고 해서 땅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이때 만약에 A가 채권자면 일반 채권자가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죠. 그런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그러면 강제 경매가 돼서 땅이 을한테 경락돼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죠. 이때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이거 뭐라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요. 만약에 경매 신청한 A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셨네요. 그럼 무슨 경매예요? 이걸 임의경매라고 불러요. 임의경매. 이때는 무슨 지상권이라 그러죠? 이때는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366조를 잠깐 보고 와볼까요? 366조 잠깐 보고 올게요. 어디 있는 거냐면요. 저당권 파트에 나오는데요. 자, 페이지가 130페이지. 130페이지 와보세요. 자, 130페이지 와보시면은 중간에 366조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됐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사람이었겠죠.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르게 된 거죠. 왜 다르게 됐죠? 경매로 다르게 됐죠. 근데 뭐의 경매로? 저당물의 경매라고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당물의 경매라는 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다는 뜻? 저당권자였다는 뜻이에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때 성립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은 366조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366조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단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저당권의 실행이에요. 저당권의 실행. 366조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 같았다가 달라지게 되는 그 원인 뭐밖에 없다고요? 저당권 실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들이 사건들을 보니까 야, 꼭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안 했어도 그냥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도 있잖아. 강제 경매를. 그래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진 거죠. 그럼 이때는 366조 적용시켜요? 적용 못 시켜요? 적용 못 시켜요. 왜 적용 못 시켜요? 이 법을 만든 바보들이 뭐라고 만들었어요? 저당물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법에다가 저당물이라고 써놨어요. 만약에 이 단어가 없었으면, 저당물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판사들이 야, 강제 경매로 바뀌든 저당권자가 해갖고 바뀌든 상관없이 다 366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한 개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법을 만든 인간들이 저당물이라 그랬잖아요. 저당물이라고. 그러니까 366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 커버가 안 돼요. 사건이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전세권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요. 예. 아니면은 공매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공매 될 수 있는데 공매가 뭐예요? 나라가 세금 안 내갖고 팔아먹는 거죠. 그럼 이 공매거든요. 공매가 돼가지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야, 분할이 돼서 바뀔 수도 있고 매매가 돼서 바뀔 수도 있고 증여가 돼서 바뀔 수도 있고 그 원인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366조는 딱 한 개밖에 커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들이 아니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다른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토지 건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인정해줄 거라고, 인정해줄 거라고. 근데 이거 규정된 거예요? 판례에서 한 거예요? 판례에서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관습법상.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이름 붙인 거라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애초에. 배경이 좀 이해되세요? 그 두 개, 우리 시험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출제될 수도 있고 366조 법정지상권이 출제될 수도 있겠죠? 뭐가 더 쉽겠어요? 시험에 출제되면. 네? 366조가 쉬워요? 관습법상이 쉬워요? 이게 훨씬 쉬워요. 얘가 훨씬 쉬워요. 얘는 왜냐면 엄청 단순해요. 원인이 뭐밖에 없어서. 원인 유일한 한 개밖에 없다고. 366조. 얘는 아주 심플해요. 완전 심플합니다.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완전 짬뽕이에요. 오만 때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얘는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얘가, 판례들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는 제가 지금 이 판례 분류해놨죠? 이 단어를 보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짬뽕이라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먼저 지금 성립하는 경우들 나와 있습니다. 첫째,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네요. 상관없어요. 건물이 허가 안 받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같았다가 달라지면 지상권은 성립해야 됩니다. 둘째,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 뭐를 하죠? 증여를 해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였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그랬던 상태에서 갑이 토지만 뭐 했습니다? 증여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증여로 달라졌으니까 증여로 달라지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되죠? 매매든 증여든 상관없죠? 뭐 강제경매든 매매든 증여든 상관없이 어쨌든 같았었는데 찢어지게 되면서 이때 건물주 갑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취득 못합니다? 취득한다는 거예요. 취득해요. 근데 만약 이 증여를 하면서 플러스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들어간 거죠. 이거 특약 들어가면 토지를 넘겼더라도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특약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문장 보면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구 건물을 철거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철거하기로 한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철거하지만 뭐 하기로? 다시 신축할 거야. 철거하고 나서 다시 신축할 거라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지상권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 안 하는 거예요? 배제 안 하는 거잖아요. 갑이 땅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건물 짓고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특약이 들어갔으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또 취득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막 달라져 버리는 거,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밑에 쪽 내려와 보세요. 만약에 요 밑에 2번 단락에서, 자, 2번은 지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것들 모아놨죠? 여기서 동그라미 8번 보세요.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은 당사자 사이에서 건물 철거 특약이 있었죠? 이러면은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근데 철거 특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거하되 다시 신축하기로 이 말 들어가면 지상권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위에 단락으로 올라갑니다. 성립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공유지상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의 건물이 있는데 공유지가 분할됐다는 거죠. 공유지 분할에다 줄 치시고요. 공유지가 분할됐다는 거는 전원 동의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공유지가 분할됐다는 건 무슨 동의? 전원 동의 다 들어간 거예요. 자, 일단 토지가 있었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령 자, 갑하고 을하고 병 셋이서 땅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3분의 1씩. 근데 여기서 갑하고 을 둘이서만 짝짝꿍 해가지고 둘이서 3분의 1, 3분의 1 합치니까 3분의 2가 되죠? 과반수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건물 지은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갑하고 을이. 그럼 병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나는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공유지 위에다 건물 짓는 거 있죠? 이거 무슨 행위예요? 이거 처분행위거든. 처분행위. 그러면 과반수로만 돼요? 전원동의가 필요해요? 전원동의 필요하죠? 근데 내 동의 없이 건물 지었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나쁜 놈들 철거해라고. 철거. 철거 청구하면 되죠? 철거 청구하면 철거해야 돼? 철거 안 해도 돼? 철거하셔야 돼. 철거하셔야 돼요. 왜 철거해야 되죠? 전원동의가 아니어서. 예? 무슨 동의가 아니어서? 전원동의가 아니어서 그래요. 무슨 동의였어요? 과반수 동의였죠? 자, 밑에 쪽에 동그라미 3번. 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3번 판례 보세요.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과반수 동의만 가지고 건물 지었죠? 이러면 철거 청구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병이 철거 청구를 하지 않고요. 철거 청구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공유 대지를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는 거예요. 철거 청구 안 하고 뭐 했다고요? 분할했어요. 분할. 그래서 갑하고 을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네 지분 사줄게. 지분 매수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분할이에요? 그거 가격 배상 분할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 그죠. 가격 배상 분할 방법. 가격 배상해주고 지분 매수해주는 거죠. 그렇게 분할하자는 거예요. 분할. 거기에 대해서 병이 지금 동의한 거, 동의 안 한 거? 동의한 거잖아요. 동의돼가지고 그러면 합의된 대로 결국에는 땅을 갑과 을이 소유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건물은 갑과 을이 역시 또 함께 소유하는 거고 병한테는 지분만큼 돈 줬죠? 병 돈 받고 나간 거죠? 그럼 이 경우는 공유 토지 분할된 거 자체가 공유자들 전원에 동의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원동의 들어가 있는 거다. 따라서 이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걸로 달라지더라도. 요게 지금 위쪽 단락에서 동그라미 3번이에요. 공유지가 뭐가 됐다? 분할이 됐어요. 이러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철거되고 다시 신축하기로 그리고 공유지 분할 이런 말 나오면 성립한다는 거죠. 성립한다. 자, 밑에 쪽에 성립하지 않는 것들 나오죠. 남아있는 것들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